있어. 자, 이거란 얘기죠. 이거 유전체에서 요거를 방금 이야기했던 거고, 요거 그리고 요런 것도 이제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전개 조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얘는 뭐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뭐 별것도 없어요. 패러데이 반응 별것도 없었는데 얘는 단골이죠. 얘는 단골. 전개 조건은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유전체는 그거잖아요. 유전체에 대한 유전인 거고, 이것들은 뭐 늘 알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자료가 없으면 제가 카톡방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렸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거는 얘도 분극의 세기라는 게 있고, 기억할 겁니다. 자기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분극의 세기. 또 찾아 보여드려야 되죠. 이제는 찾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너무 많죠. 이렇게 보면 그죠. 발산정의도 있고요. 여기는 전기력 선수, 전이차, 정전능력, 다음에 정전 용량. 정전 용량은 여기서 이렇게 된 것까지는 알아야 돼요. 요 기본식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뭐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기본 결과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지도처럼 출력하면 되겠네요. 이게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 동호 형이 한번 해봤대요. 출력 됩니까? 안 되지. 안 돼요. 이거 너무 커요. 짜게 해서. 아니 여기서 인쇄소 짜게 해서 몇 장이 들어? 이모 끝나는 거거든요. 출력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찾아보면서. 아니 인쇄소 가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아유, 안 나와요. 점집을 찍어도 잘 보이지도 않고. 출력하면 볼 거예요. 아니 천장에다 붙여놓으려고 누워서 보게. 그냥 휴대폰으로 보세요. 참 잘 올 거다. 어. 도배지에다가 해놔요. 아니 그러니까 천장에 붙여놓으려고 누워가지고 보게 자기 전에. 이게 뭐였더라? 그거 잠들면 되잖아 보다가. 자기 한번 공부할 거면 그래도 되는 거야. 그냥 유튜브 자기 한번 공부해서.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누나.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도 있어요. 정작. 네, 정작이. 정작.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돼. 이거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분극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요 공식은 기본식이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알고 있어요. 요거. 여기서 결과식이죠. 분극의 세기. 이거 분극의 세기 P라고 하죠. 자, 분극이라는 것은 극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개에서 자와의 세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요걸 기억하세요. 요식. 다른 건 없어요. 분극의 세기는 전기를 세게 가하면 잘 분극됩니다. 전기를 세게 가하면 잘 분극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은 분극률이라고 하거든요. 분극률을 이렇게 얘기하죠. 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분극의 세기는 전기의 세기에다가 분극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 분극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에서 입실론 제로를 빼주면 합니다. 입실론에서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에서 입실론 제로를 빼주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유전체에서 공기를 뺀 거예요. 이 뜻이 유전체에서 전체 유전체에서 공기를 뺀 겁니다. 공기 중에 유전체를 뺀 거예요. 그게 뭐야? 분극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실론 제로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묶어내면 이게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다르게 보이는데 다르게 보지 말고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넘어가면 입실론 제로예요. 그러니까 유전체에서 공기를 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입실론 S-1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하면 조금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걸 찾으세요. 더 하기가 아니라
유전체에서 뺀 거니까 더하기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더하기는 아니고 빼기가 돼야 되거든요. 빼기인데 입실은 제로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제로를 뺀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 S를 뺀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2번. 2번이죠. 그런 근거만 하나씩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 문제도 이렇게 보면 답이 보여야 돼요. 이거를 알면 공식을 하나 쓰는 건 이런 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저기 계산이 안 돼. 근데 문제에 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거 먼저 풀지 마세요. 이런 거 계산한 거 먼저 풀면 시간 다 가고요. 그 다음에 힌트도 못 얻어요. 그런데 얘가 문제가 CBT거든요. 사람이 출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출제된 것을 물론 검증하긴 하지만 특별히 사람이 일일이 검증하진 않아요. 시험지가 이게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니까 CBT는 다 달라요, 개인마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이 문제가 두 개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지 안에. 원래 그렇게 내면 안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걸 풀 수 있다면 그렇게 문제를 누가 출제하나?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다 걸렀어요. 왜냐하면 시험지 안에 똑같은 문제를 두 개를 넣거나 숫자가 다른 문제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출제하고 사람은 그런 부분을 다 걸러냈는데 요즘은 그렇게 일일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숫자 바뀐 게 두 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먼저 이런 문제들부터 쭉 보세요. 체크하면 되잖아요. 체크 안 되는 것은 넘어가고 그렇게 풀고 나면 여기 공식들이 이런 걸 풀 수 있는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내용에서 이 문제 푸는 것은 그런 공식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30분 안에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20문제. 그게 문제라고 해요. 어쨌든 30분 안에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은 절대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는 하지 마세요. 걔는 제일 그날 봐가지고 좋은 번호로 그냥 한 번으로 쭉 미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왜? 합격만 하면 됩니다. 사실 공부는 합격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합격하고 나서 전기에 어떤 업을 하고 전기로 어떤 수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돼요. 진짜요. 하지 말라고 너 하지 마. 그래도 다 찾아가면서 혼자서 다 해요. 왜냐하면 그래 지금은 하나도 잘 안 하죠. 지금은 어쨌든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우리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자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운전을 하려면 운전 면허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운전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바로 그걸 면허를 지금 자격을 갖춥니다. 이게 자격증이잖아요. 근데 전기는 면허증이면서 자격증. 면허증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라는 얘기예요. 절대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 얘를 기억하면 얘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공식을 아니까 이 공식을 아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요게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공기 유전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준 거에 2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된 거 곱해서 빼주는 거잖아요. 입실론 2에서 이게 뭐예요? 전속밀도죠? 전속밀도 D에서 이걸 빼주는 거예요. 얘는 무슨 전속밀도예요? 공기 중의 전속밀도고 얘는 뭐예요? 유전체 중의 전속밀도예요. 전속밀도 D는 입실론 2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전속밀도 D가 주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유전체 내부의 분극의 세기를 구하라. 비유전율이 이만큼. 그럼 여기서 전속밀도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게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라는 거고 요거잖아요.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한 다음에 전개 세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전속밀도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저기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네. 마무리 잘 하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도 돼요.
제가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OT 얘기하신 거 같아요. OT? 네. OT 참. 신입생 환영회 22일 날 10시 자유관에서 2층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아니라 여기 창조관. 그래서 명단을 영남 씨는 그 참석돼서 명단을 적어서 나한테 줬어요. 네. 연락했어요. 22일. 22일. 2월 20일. 2월 22일. 22일 날 그때 교수님도 올 사람 있어요. 박재석 교수나 이인철 교수 있고 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신입생들 즉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할 것 같아요. 10시요? 네, 10시. 그래서 조금 늦게 와도 상관없는데 같이 식사하고 오후에는 1, 2학년 기존에 저기죠. 2학년 올라가죠. 신입생하고 같이 우리 별도로 우리 전기과만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 방송 촬영도 다 해요. 여기 쪽에서 작년처럼. 우리 김 교수님 그때 못 오시죠? 서울에 계시니까. 비싼 분이라 모시기 힘들어. 좀 어떻게 저 가격 좀 내려봐. 빨리 이쪽으로 이사 오면 그러면 대박이죠. 집을 하나 사드리. 에? 집을 하나 사드리. 야 그런 게 없다. 네가 좀 사드려라.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자 어쨌든 음력으로 한 해가 다 갔어요. 새해가 이제 오는 거예요. 네. 자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또 계속 해야 돼요. 네. 요게 전송 밀도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전송 밀도가 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곱해주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야 되니까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얘도 전송 밀도니까 여기다 똑같이 넣어주고 요거로 나눠주지. 그러니까 이거를 결과식을 이렇게 기억하려면 항상 식이 여러 개가 나와요. 식을 여러 개 만들지 말고 하나를 기억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의미를 찾아요. 그러면 D에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 S분의 D가 되죠. 입실론 S분의 D. 이렇게 저속 밀도에 대한 관계로 풀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만 하면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앞에 요거하고 요거는 잘 나오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능하죠?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한번 쭉 보면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하죠. 이건 아까 했던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이거 빼기 되는 것만 찾으면 이거 둘 중에 하나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네.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문제가 쉬운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얘가 어렵고 아까처럼 계산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계산하면 숫자만 집어넣고 그냥 공식만 넣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얘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라는 벗어나지 않아요. 어디서 뭘 뺐다. 이런 개념. 자, 얘도 계산하는 건데요.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비입점률이 이만큼인데 분급률은 얼마예요? 분급률. 분급률을 구하래. 분급률. 중국의 세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분급률. 유전율, 투자율, 분급률. 기억하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에서 입실론 제로를 빼주죠. 답 나왔네. 어떻게 되죠? 입실론 제로 묶어내면 입실론 S에서 1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5니까 4배 입실론 제로가 됩니다. 4배 입실론 제로. 그럼 4배 입실론 제로 여기서 찾아주면 되죠. 숫자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4 곱하기 8.855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없으니까 계산 눌러보면 되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계산 눌러보세요. 그러면 답이 3번이 나올 거예요. 3번 누를 때 얘 누를 때 이 숫자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오죠. 그렇게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유전율이라는 식 이거를 역시 외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 보잖아요.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또 어떤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유전율이 얼마냐 그랬을 때 보기가 4파이 C 제곱분의 10의 7승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어떤 문제는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이거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요게 C가 뭐예요? 빛의 속 3 곱하기 10의 8승이죠. 3 곱하기 10의 8승을 여기다 대입해서 8.855가 나오는 거 찾으면 돼요. 그게 빨라요. 아니면 이걸 외우든가. 그냥 외우는 거 추천합니다. 상수를 알고 있고 그 상수 가지고 계산 몇 번 누르면 답이 나온다면 많이 눌러야 재수 없어야 4번 누르면 되고 재수 좋은 거 한 번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1번이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눌러서 8.855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 누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시 전체로의 4배가 된 걸 찾으면 된다. 아니면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라요. 하다 보면 시간 나갑니다.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자기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자꾸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요. 자, 이건 뭐고요? 원고 이제는 비슷한 얘기죠. 비슷한 얘기죠. 비슷한 얘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뭐 여기 분극의 세기가 들어간다면 분극 전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극 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두 개는 절대 답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중에 답이 될 것이라는 거죠. 분극의 세기가 이거니까 분극의 세기가 이거하고 관계되니까 분극률이 두 개 들어있죠. 그러면 분극률로 나눌 것이냐 분극률로 곱할 것이냐인데 여기는 뭐예요? 분극의 세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개를 물어보잖아요. 분극의 세기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전개면 전개잖아요. 넘어가야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분극을 여기서는 시그마 T라고 했는데 이게 P예요. P를 그렇게 표시할 것뿐이에요. 이게 P예요. P. 분극의 세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분극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P입니다. 이것도 P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개 세기는 어느 거예요? 4번이 되겠죠. 2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이건 숫자를 글자를 좀 이상하게 뭐 시그마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분극에 대한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얘는 단골 문제라고 그랬죠. 이 문제는 뭐 거의 매회 시험 문제에 들어있거든요. 전개가 들어있던 뭐 자개가 들어있던 이 유전체 경계 조건은 꼭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개가 입사할 때, 전속이 입사할 때, 전개와 전속이 입사할 때, 자속이 입사할 때, 자개가 입사할 때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 있죠? 경계 조건이 이거거든요. 요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전속이 입사할 때, 자속이 입사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속은 어떻게 된다? 전속은 연속입니다. 이런 얘기하고요. 얘는 어떻게 입사할 때? 수직 입사할 때. 얘는 평형, 나란하게 입사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와 이렇게 들어오는 건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가는 거와 이렇게 가는 거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할 겁니다. 얘가 일정한 거예요. 얘가 일정한 거예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럼 굴절을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벡터가 이렇게 되는 벡터와 이렇게 되는 벡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합이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거잖아요.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요 길이가 요만큼 오느냐 요만큼 오느냐 아니면 요만큼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반대쪽이니까요. 그러니까 요만큼 오느냐 요만큼 오느냐 요만큼 오느냐 이 길이 변화에 따라서 얘는 일정하니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할 거 아니에요? 요 길이가 커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건지 이렇게 될 건지 이렇게 될 건지 이렇게 될 건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굴절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변해서 굴절이 되는 거예요? 요 수평성분이
변해서 굴절이 된다. 반대로 수직선이 변해서 굴절이 될 수도 있죠. 수평은 일정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언제나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일정하다. 그런데 이 길이가 변하는 거예요. 이 길이가 변하면 요만큼 되든 요만큼 되든 요만큼 되든 요만큼 되든 변하면 이것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죠. 그럼 굴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전개 굴절이냐 아니면 전기력선, 전속 밀도에 대한 굴절이냐.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합니다. 요거는 전속, 얘는 뭐야? 전기.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1, 1.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곱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겠죠. 곱으로 나타내면 입실론 1에다가 탄젠트 세타 2를 곱하는 거고 여기는 뭐야? 입실론 2에다가 탄젠트 세타 1을 곱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탄젠트로 표시할 경우도 있고 코사인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사인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자, 사인 성분은 어느 거죠? 세타가 여기 있을 때 이 성분이 사인 성분이죠? 그렇잖아요. 여기 세타에 마주보는 여기니까 요거는 무슨 성분이에요? 코사인 성분이죠? 코사인 성분이죠. 그래서 이 코사인이 같다는 얘기는 전속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같다는 얘기는 전개가 같다는 얘기야. 전개가.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알면 이 답은 바로 보여야 돼요. 전개면에서 뭐가 크죠? 입실론 2가 큽니다. 그랬을 때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얘기하는 겁니다. 전개잖아요. 전개. 이거잖아요. 전개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사인이죠. 전개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실론이 크다. 입실론이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유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접선 성분이 같다라고. 그래서 입실론에 따라서 각도가 변한다. 각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각도가 크다는 얘기. 이 각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 각도가 크다는 얘기는 이게 점점점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뭘 말하죠? 여기서 이 성분이 같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짧아져야 이렇게 가겠죠. 각도가 커지겠죠. 여기가 짧아져야 돼.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관계식 중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 저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대략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바로 보자마자 답이 보여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그런 거죠. 뭐가 가느냐? 똑같은 게 그 얘기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완 이렇게 되는 거죠. 경계 조건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차이점은 일반적인 경우하고 차이점은 수직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뿐이에요. 수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경계면이 있으면 경계면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가요? 여기는? 전속은 그냥 가죠. 전개는 어떻게 돼요? 전개는 달라지죠. 입사가 전속이 들어오는 경우하고 전개가 들어오는 경우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직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속 밀도가 불변이냐 전속 밀도가 변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직 입사했을 때 전속 밀도는 당연히 불변이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평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전개가 일정한 거죠. 얘는 전개, 얘는 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기력성은 굴절하지 않는다. 수직으로 들어가니까 연속적이니까 이게 굴절을 하려면 이렇게 들어와야 어느 하나가 일정하면서 전속이든 전개든 크기에 따라서 꺾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면 꺾여지진 않는 거죠. 그래서 굴절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전개는 불연속으로 변한다. 맞잖아요. 요게 연속이죠. 전속이니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불연속이죠. 그래서 이 불연속 때문에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굴절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유전율이 큰 쪽으로 보여진다.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 개념들도 정리하면 됩니다. 전기력선은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100번이 넘는. 저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답이 보여요? 궁극 전화 물어보는 거잖아요. 궁극 전화. 근데 보면 이게 뭔가 답이 보일 것 같은데 저기 나오고 전화거든요. 궁극 전화. 전국색이 나오고 궁극의 색이. 궁극의 전화는 뭐하고 똑같아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전속. 전속은 전기력 선수하고 전속성 알죠? 그러니까 전속은 항상 뭐하고 똑같아요. 항상 Q하고 똑같아요. 전화. 그렇잖아요. 전화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전속 밀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궁극의 세기에서. 그래서 우리 궁극의 세기를 P라고 하면 P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뭐가 됐어요? D에 마이너스 D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D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분분을 1이라는 것이 유전체에서 공기를 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거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여기에 뭘 곱해줄 거야? 전개를 곱하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전속 밀도가 되고 얘는 전속 밀도의 입실론 S로 나눠준 것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하면 더 곱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같아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한 거예요? D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넘어가면 되겠죠. D를 구하면 그래서 얘가 1-S가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 된다. 어쨌든 간에 1-S분의 1입니다. 1-S분의 1. 어쨌든 여기만 보세요. 나머지 다 빼고. 이렇게만 보면 1-S분의 1이야. 1-S분의 1이면 어떤 거죠? 난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보일 것 같아요. 1-S분의 1은 어쨌든 이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네, 마이너스 전속밀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거예요. 이게 전속밀도예요. 이게 전속밀도가 되는 거예요. 자, 면적당 무슨 수? 전속의 수. 이거는 뭐야? 면적이고 이건 전속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전속밀도가 되는 거죠. 전속밀도에서 전속밀도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을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오히려 참 보기가 편해요. 자, 또 있어요. 굴절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얘도 공식이잖아요. 공식 맞죠? 공식이에요. 이거 식을 한번 보면 답이 보일 텐데. 일단 2분의 1 입실론 2제곱. 이 형태를 보면 2분의 1 입실론 2제곱이거든요. 그리고 이 입실론분의 D제곱이거든요. 어쨌든 공식 그래요. 이게 에너지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W가 됐던 아니면 정전 능력이 됐던 맞잖아요. 힘 F가 되던 간에 어쨌든 이런 형태죠. 공식 기본식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전 능력의 식 이것도 적어 드렸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 식이죠. 어쨌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죠. 이 비슷한 얘기야. 2분의 1입실론 2제곱이나 2입실론분의 D제곱이나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 똑같은 식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좀 여기서 보면 아닌 게 보이지 않나요? 2분의 1 D제곱을 해야 되나요? 2제곱을 해야 되나요? 이필론이 아래에 있으면 2분의 1 이필론이 아래에 있으면 2제곱은 아니죠. 그러면 답은 일단은 1번하고 3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1번하고 3번 중에 하나. 힘이 이필론에서 이필론2로 작용하느냐, 반대로 이필론2에서 이필론1로 작용하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죠. 이걸 가지고 어느 쪽의 유전율이 크냐, 유전율이 크냐,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느냐, 유전율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느냐, 이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얘기하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건데, 결국 그것만 알면은 답은 금방 보여요. 뭡니까? 하나거든요. 그렇죠? 1번이나 3번 중에 하나 찾는 거죠. 왜? 유전율이 크냐 작냐를 따져보면 돼요. 어느 쪽 유전율이 크냐, 어느 쪽 유전율이 크냐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잖아요. 복합유전체일 때 얘도 뭔가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얘는 직렬인가요? 병렬인가요? 직렬이죠. 그러면 여기가 C1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C2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C0는 정전 용량은 C1, C2분의 C1, C2 이렇게 되나요? 직렬이니까 이렇게 병렬처럼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C는 이필론 D분의 S거든요. 맞죠? 이필론 똑같아요. 1입니다. 여기는 1이라고 합니다. 이필론 D분의 S. D는 얼마가 됐죠? 2분의 D의 면적은 변함이 없네요. 더하기 이필론 2인데 2분의 D인데 면적은 변함이 없네요. 이필론 D분의 S. 그 다음 여기도 이필론 1 2분의 D에 여기는 뭐야? S. 곱하기가 되겠죠. 여기는 또 곱하기 이필론 2에다가 2분의 D에 S.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이런 형태가 될 거라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S에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S가 있죠. 그럼 S가 여기는 이렇게 되면 여기 하나 없어질 거거든요. 그 다음에 2분의 D잖아요. 2분의 D를 묶어내면 여기 하나 없어질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남겠어요? 이필론 1, 이필론 2가 더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D가 하나 남아있네요. 2분의 D.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된 거에다가 2분의 D를 곱하면 여기다가 또 뭘 곱해줘요? 2분의 D를 곱해주면 되겠죠. 뭐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 이제 뭐 D가 곱해졌다. D가 곱해졌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되거나 또는 이런 형태가 되거나 D가 이런 형태로 곱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워진 거 빼면 뭐가 있죠? 이필론 1, 이필론 2가 곱해지겠죠. 분자를 보면 이필론 1과 이필론 2가 당연히 곱해져야 되잖아요. 곱해져야 되고 밑에는 당연히 더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곱해지면 여기는 더해지면 여기는 곱해져야 되죠. 여기가 더해지면 여기는 곱해져야 되죠. 여기가 더해지면 여기는 곱해져야 되죠. 여기도 더해지면 곱해져야 되죠.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1번은 답이 안 될 확률이 높고 이런 경우가 되죠.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기 보면 S가 남아있죠. 여기 S가 남아있잖아요. S가 지금 요거는 요렇게 돼서 약분돼서 없어질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요렇게 곱해진 거 S가 하나 곱해진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이게 요 안에는 지워졌고 여기 남아있는 거 더해준 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거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래는 이만큼 돼 있고 위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2가 요 위로 올라가면 ES가 되겠죠. 밑에는 그냥 D만 있게. 그런 거예요. 2분의 D가 없단 말이에요. 저기는 2분의 D가 있어야 되는데 2분의 D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가 되겠죠. 그럼 위에는 2가 올라가겠죠. 2분의 D를 찾은 거예요. 2분의 D. 이걸 이렇게 보면 이건 2분의 D잖아요. S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보면 여기 2분의 D잖아요. S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게 2분의 D가 아니죠. 2D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둘 중에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S가 있는 걸 찾아야 돼요. S가. 그럼 이거잖아요. 얘는 S가 없잖아요. 얘는 ES인데 아예 안 맞는 거죠. 왜 안 맞아요? 이 형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병렬에 대한 계산, 이거를 직렬 계산을 병렬처럼 하는 거, 이거를 여기 들어간 걸 찾고 S가 있는 걸 찾고 2분의 D가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2분의 D니까 2분의 D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2D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얘가 다른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죠? 그 확률을 보고 찾는 거예요. 교수님 문제 안 풀어도 되겠네요? 안 풀어도 돼요. 안 풀어도 돼요. 2분의 D니까 나와서 D. 이걸 이렇게 풀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물론 풀 수는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풀어요. 그냥 우리는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제를 안 풀려고 하는 거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한번 찾아보자. 어? 자, 이것도 이제 그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직렬이죠. 그럼 똑같아요. 직렬이면 여기 두께가 D1, D2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2분의 D 대신에 D1, D2라고 되어 있는 거고 면적하고 유전율은 달라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병렬 연결처럼 계산해야 되니까 병렬 연결은 이거잖아요. 네, 있는 크기가. 이렇게 되는 게 병렬 연결인데 얘는 이거하고 똑같죠. 합성조합 병렬로 계산하는 거죠.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나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안 들어있나? 얘는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됐을 때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된 것은 뭐예요? 여기에 콘덴서 하나, 여기에 콘덴서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병렬 연결이니까 C1과 C2를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연결됐을 때 2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닌 거예요. 얘는 없죠. 없잖아요. 그거 없죠. 병렬 연결되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직렬 연결되고 병렬처럼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직렬 연결이니까. 그러면 1분의 1, 2분의 1분의 1 1분의 1, 2분의 1분의 1이죠. 그런데 보세요. 1은 1이고 2는 2인데요. S. 그래 돼 있네요. 여기는 뭐예요? 2는 1이고 1은 2네요. 뭐가 맞을까? S의 제곱이 되어 있어요. S 제곱 안 올라가죠. 여기 S, 여기 S, 여기는 S 제곱이 되고 여기는 S가 있잖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여기 왜냐하면 C1, C2를 곱하니까 여기는 S가 있고 S가 있으면 S 제곱이 될 테고 여기는 S가 될 테니까 이 S는 공통으로 묶어서 하나 없애버려야 되니까 S 제곱이 올라갈 수는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얘가 답일 것이다. 얘가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0원이 나오면 되죠. 이렇게 보세요. 답 맞죠? 네. 1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고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해볼 수 있어요. 얘는 3분의 1이라는 거죠. 여기는 그럼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1과 3분의 2. 자 그러면 요 C는 어떻게 될까요? 입실론 제로 성기준이니까 간격은 똑같아요. 여기는 3분의 1에 S. 여기 더해줘야죠. 병렬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3분의 2에 S가 되겠죠? 여기 입실론 제로, 입실론 S가 되겠네. 여기 유전체 합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여기에다 D는 같고요. 3분의 2배 S가 되죠. 요거예요. 요거 찾으면 돼요.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죠? C0가 C0. 여기서 C0 찾으라는 거예요. C0. C0는 어떻게 돼요? 공기, 여기 전체적인 공기죠. C0는 어떻게 잘 나오다가 안 나와요. C0는 어떻게 되죠? 입실론 제로 공기중이니까요. D분의 S잖아요. 이걸 C0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C0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C0로 표현하려면 D분의 입실론 S니까 어떻게 되죠? 3분의 1의 C0. 맞잖아요. 여기 S가 3분의 1이 있으니까요. D분의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더하기에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자, 이렇게 될 거고. 됐죠? 그리고 뭐가 남아있어요? 입실론 S가 남아있죠. 거기 C0. 이거예요, 답이. 그럼 C0로 묶어내면 돼요. 3분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이 남고 2가 있겠죠? 1과 2가 있는 것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있으니까 1과 2잖아요. 1과 1이고 3이고 2인데 그럼 1과 2가 있는 게 답이 되겠죠? 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계산 안 해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개도 안 하고 계산도 안 해요. 그냥 찾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거 충실히 계산하면 답 나와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답을 찾는 거죠. 이렇게 주게.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보여요. 자, 이런 두 문제 있네요. 여기다 이것도 요 문제 계산 문제죠. 공식 문제죠. 자, 이거는 어떤 건가요? 무한히 넓은 두 개 평면 판도체의 간격이 D입니다. 전이차가 V입니다.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래요. 단위 면적당 힘. 그런데요, 힘이든 에너지든 정적 응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F는 2분의 1 입실론 2제곱이고요. 2 입실론분의 D 제곱이에요. 2분의 1 D입니다. 그죠? 이거는 기본식이에요. 이거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형태는 변함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에너지도 그렇고 변함이 없다 그랬죠. 정전 에너지 W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CV 제곱이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2분의 1 QV이고 QV 대신에 D이죠. 얘는 2C분의 Q 제곱인가요? 2C분의 뭐예요? 2분의 Q 제곱.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바뀐 게 없죠. 에너지도 그렇고. 이걸 뭐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식이다. 그러면 형태를 보세요. 형태. 이 식의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자, 입실론 이게 2죠. 이게 뭐가 빠졌죠? 2분의 1이 빠졌죠. 이거는 뭐야? 2분의 1 입실론 여기 2제곱이죠. 이건 답일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뭐야? 제곱이 없네요. 이건 뭐야? 입실론 2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이 형태를 찾으면 먼저 몰라도 답은 2번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걸 기억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형태. 이런 걸 보면서 아, 얘하고 똑같은 식이구나. 똑같은 식. 그래야 답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이제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요것도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도 뭐 문제가 좀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멀리서 보면 참 풀기 어려워요. 갑자기도 힘들고 그죠? 찾아보는 거예요.
대전된 도체 표면 전하 밀도가 이렇게 돼 있대요. 전하 밀도. 전하 밀도는 뭐하고 똑같죠? 전속 밀도예요. 전하 밀도는 전속 밀도예요. 알겠죠? 자하 밀도는 뭐예요? 자속 밀도예요. 똑같아요. 전하 밀도. 얘가 전속 밀도예요. 이렇게 대전된 도체 표면에 단위 면적의 정전 응력은 얼마나? 밀도로 표시하는 정전 응력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2분의 1은 마찬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2 입시분분의 D 제곱이죠. 이거 가능합시다. 또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1 입시분 2 제곱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시분의 반비죠. 근데 전하 밀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밀도는 여기 있네요. 밀도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D의 제곱에 비례하죠. 입시분에는 안 비례. D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D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표시를 시그마로 표시했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뭐하고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전속 밀도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런 얘기가 있고요. 나머지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나는 이것도 공식이니까 바로 보여야 돼요. 이 답이 보이지 않나요? 이거? 2분의 1 2 입시로는 D제곱이잖아. 이거는 뭐 어디서 넘은 거겠죠? 그렇죠. 그 2 입시로는 D제곱이에요. 그렇게 된 거라고 한다면 1번밖에 답이 될 게 없어요. 어쨌든 이거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거만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래. 그랬더니 이거래. 그냥. 그래서 보니까 답이 그거 맞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문제가 다른 걸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답일 확률은 이렇게 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얘가 답일 확률이 없다. 그 내용을 보라니까.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재밌죠? 자, 이거는 그냥 원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치 효과라고 하는 거고, 재배치 효과 이런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정지영상법. 이거는요, 외우는 거예요. 이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풀려고 하면 제가 풀어드리면 한참 풀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참 풀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기영상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기영상법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단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무한 평면과 점전화. 여기는 평면이고 거기에 점전화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런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가 D베타만큼 떨어져 있으면 전기 영상법은 영상 전화는 요 길이하고 똑같은 반대되는 부분에 숨어있는 전화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 영상이란 말이 뭘까요? 이것만 알면 좀 편해요. 영상이 뭐예요? 거울이에요. 제로 페이스가 아닙니다. 회로 이론에서 배운 영상이 있죠. 정상, 영상, 역상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이 있다. 그럼 거울에 비친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요거하고 거의 다 똑같은 만큼의 반대가 있는 거예요. 상에 맺힌 건 나하고 반대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상 전환은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하면 여기 어떻게 되죠? 4파이 입시원제로 거리가 얼마입니까? 2D의 제곱에 영상 전환은 Q와 마이너스 Q죠. 이게 우리가 구하는 영상력이죠.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구와 영상 전환, 그 점 전화와 구도체 이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그 에너지 분포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써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런 거. 이게 구도체잖아요. 접수도체. 구도체하고 영상 전화는 영상 전화가 존재하는 위치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상 전화의 크기 똑같지 않습니다. 얘가 면이 아니라 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영상 전화가 여기 요만큼의 거리에 똑같은 거리 있을 수가 없어요. 구니까. 그러니까 이 원점으로부터 요 사이 어디에 영상 전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얘가 똑같은 거리에 있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Q가 돼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똑같은 거리에 없다 보니까 요 내부 안에서 여기를 접지를 하다 보니까 요 사이 어디에 존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는 얘보다는 어떻게 해요? 다른 전화가 여기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영상 전화 크기는 이렇게 될 것이고 영상 전화가 존재하는 위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암기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위치가.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거리잖아요. 거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D는 단위가 메타고 다음 이건 뭐예요? A죠. A도 메타잖아요. A도 메타면 D분의 A 메타하면 거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메타하면 거리가 안 나오죠. 여기 메타 제곱을 해야 거리가 나오죠. 이게 메타가 나오죠. 그래 메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D분의 A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단위를 보세요. 어쨌든 얘도 거리고 얘도 거리니까 반지름도 거리인 거고요. 이 내부에서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지름 여기 점상전화가 위치하고 여기도 이제 전화입니다. 이 개념은 누구하고 똑같은 거니까 D분의 A입니다. D분의 A. 여기 제곱 아니에요. 여기는 제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화니까. 여기 만약에 제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만약에 제곱이 되면 단위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메타 제곱 메타가 되잖아요. 거기에 쿨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 쿨롱이 되네 이거는. 메타 제곱에다가 메타에다가 쿨롱이가 되면 이거잖아요. 이거는 성립을 안 한단 말이에요. 쿨롱이 메타 쿨롱이라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만 보면 여기는 뭐가 돼요?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D분의이고 여기는 단위가 보면 위치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하나가 제곱이 돼야 되겠죠. 밑에가 제곱되면 안 돼요. 위에가 제곱돼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리를 구하는 거야? 전화를 구하는 거예요? 전화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D분의 A입니다. D분의 A. 제곱되는 거 없죠. D분의 A입니다. D분의 A. 자, D가 어디예요? D가. A는 요 반지름이 되는 거고 D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항상 작은 것분이 뭐예요? 큰 겁니다. D분의 A. 거리. 자, 그렇게 요 거리가 D분의 A라는 얘기죠. 아, 거리가 여기 있군요.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D분의 A입니다. 그렇게 찾으면 돼요. 큰 것분이 작은 거.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하는 문제는 뭐 가시면 되고 이거는 회로이거든요. 몸에 고치고 회로이거든요. 단 자기학에서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전류 밀도. 자기학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류 밀도. 키리오프의 전류 법칙. 알잖아요. 한 점에서 전류는 0이다. 전류 밀도다. 이런 거. 이 두 개 정도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고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공식으로 보면 전류 밀도.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것들도 보면 결국 암페어에다가 면적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전류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류 밀도는 면적당 전류죠. 그 전류 밀도를 I라고 얘기하지 않고 J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옳게 표현된 거, 전류 밀도는 옳게 표현된 거, 이렇게 물어보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 밀도는 이렇게 나타내요. 요거는 자기학에서 얘기하는 전류입니다.
NQ 이렇게 나오는데 N이 뭐예요? 전하수. Q는 전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빌리티라고 해요. 좀 다른 용어죠. 투자율이 아니고 모빌리티입니다. 이동도라고 하는 모빌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모빌리티에 대한 곱을 해주고 거기다 뭘 곱해줘요? 전개를 곱해줍니다. 그게 이제 전류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 NQ 뮤라고 하는 것이고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이 시그마는 뭐예요?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여기서 도전율을 시그마라고 할 때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이동도 모빌리티가 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빌리티는 도전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N, Q, U 이렇게 되는데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 식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는 거고 나머지는 회로에서 배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음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전류의 정의잖아요. 이건 회로예요. 회로.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죠. 회로에도 나오고 자기에도 나오고 이 6장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고요. 나머지들은 다 그런 전류 밀도에 관한 이야기. 이것도 계산하는 거잖아요. 전류 밀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책은 좀 한결 같을 필요가 있어요. 책은 좀 한결 같을 필요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K2라고 또 표현했으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죠? 똑같은 거예요. 전류 밀도를 J라고 하면 J는 시그마 2가 됩니다. J는 시그마 2가 됩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전율이 나와 있고요. 다음 여기 2죠.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식이다. 요 밑에 있는 문제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보는 것도 얘도 뭐야? 전류가 흐른다. 전류 밀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전류가 파이 암페어입니다. 암페어고요. 이거 메타 제곱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지름이 이만큼이네요. 난 뭔지 모르지만 원일 것 같아. 전선이니까. 그죠? 지름이면 4분의 파이 d 제곱인가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이 약분돼서 얘는 어떻게 돼요? d 제곱분의 4가 되겠네요. d가 얼마입니까? 2mm죠.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에 제곱하면 되겠나요?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약분되고 나오겠죠? 네. 자, 지름이군요. 그 지름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을 있는 거예요. 반지름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지름. 반지름이면 여기다가 파이 r 제곱하면 되겠죠. 반지름이면 파이 r 제곱을 넣으면 내가 원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여기 뭘 집어넣으면 돼요?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것의 제곱. 그래서 결국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전류 밀도다. 다른 건 없습니다. 파이파이 약분되고 전류 밀도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밀도니까 면적으로 나눠주시고 이런 것들은요 별거 없죠. 단위 환산하는 거고 저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시든가 배우시든가 해야 되는 문제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거는 변이전류라고 하거든요. 이거 여기 들어올 얘기가 아니에요. 변이전류는 저 뒤에 전자장에 나오는 거죠. 여기 들어올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이 이런 변이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변이전류 한번 찾아볼게요. 전자장에 나오는데 전자파 방정식 있죠? 여기 전자파 방정식 나오고 이게 변이전류잖아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콘덴서 그림줄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해서 입실론 E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가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 이런 전자파 방정식 얘는 무조건 나와요. 지금 여기 표시한 얘는 무조건 나와요. 이거 안 내면 자기학 시험지가 아니야. 자기학의 목적은 뭐예요? 이거예요. 전기학, 자기학, 그렇죠? 그래서 전자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전자파를 보는 거예요. 전자파를 해석하는 걸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전자장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목적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전자파를 다 분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로테이션 2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페러데이 법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테이션 H는 이렇게 됩니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인데요. 이 개념이 좀 다르죠? E와 H 서로 되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전도 전류도 있어요. 이거는 다이버전스 D입니다. 발산이죠? 발산을 할 때 요만큼 전속을 발산하는데요. 이거는 뭐 자속이죠. 자속은 0이 발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전하는 Q가 있으면 이 Q의 전하는 이렇게 발산하죠. 당연히 이렇게 발산할 겁니다. 마이너스는 들어가 있고요. 수렴할 거잖아요. 그런데 자석은요. N과 S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것은 다 1이 갑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다 1이 가요. 다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밖으로 나가는 게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없어요. 다 자기 안에서 놀죠. 왜? N극과 S극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네. N극과 S극이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죠? 얘가 여러분들 두 개. 얘는 전하만큼 발산을 하지만 자속은 발산하면 자하는 없다. 밖으로 안 나오니까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까지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변이 전류고 교수님 시시하는 타임이에요. 이 쉴타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그 관계죠. 그래서 이거 쉬어야지. 교수님 쉴 타임이에요. 쉽시다. 힘들어요. 쉬어보세요 교수님. 그때 기본 감자 하나만 먹어야 돼. 아이고 진짜. 못 낸다고.